안녕하세요. 4차원 생각입니다. 생각 4차원인가요? 오늘은 두 번째 인물 저격입니다. 제가 2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화가 나서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음, 이낙연 아저씨입니다. 아, 칭호가 민주 더불어민주당 대표인가요? 일단 저는 뭐 직급은 별로 관심 없고 이분이 대통령이 나오면 이렇게 다음에 대선에 나왔을 때 이명박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근거로 뭐 제 근거가 틀릴 수는 있겠죠. 저는 이제 정동영 예전 대선 후보와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낙연, 정동영 평행이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길 바랬던 사람입니다. 후순위론 문재인 아저씨. 근데 문재인 아저씨가 돼버렸으니까 이재명 아저씨가 되길 원하는데 이재명 아저씨가 뭐 언론에 이렇게 비호를 받는 이명박 같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내놨던 정책들은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지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인맥도 없고 연줄도 없고 일단은 이명박 같은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연임이 좀 개헌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건 넘어가고 그러면 이낙연 아저씨랑 정동영 아저씨랑 얼마나 비슷한지 제가 비교를 할게요. 사실 많이 좀 달라요. 그냥 일부러 이렇게 뽑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게 이낙연 아저씨, 이게 정동영 아저씨입니다. 일단은 출생이 두 분이 전라도 쪽이에요. 저 뭐 지역차별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상도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네, 수도권 분이시고 일단은 1952년도에 전남에서 태어나셨고요. 이분은 53년도에 전북에서 태어나셨네요. 학교는 두 분 다 서울대 엘리트 코스죠. 74년도에 법학을 하셨고 참고로 이분은 군대를 카투사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님 아들 뭐 우상호였냐 어떤 분이 이제 카투사 쉬었다고 하니까 이분이 조금 화를 내셨죠. 그리고 정동영 아저씨 같은 경우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직업으로 첫 번째 삼은 게 두 분 다 언론사였어요. 이분이 먼저 입사를 했죠. 정동영 아저씨가 78년도에 MBC 문화방송, 이낙연 아저씨가 79년도에 동아일보. 뭐 그냥 이거 보면 이분 능력자예요. 네, 졸업하기도 전에 벌써. 그리고 이분은 조금 뭔가 방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아이고, 제가 이걸 거꾸로 썼네요. 제가 알기로 이게 이낙연 아저씨가 김대중 대통령님이 초대했을 거예요. 어딨더라? 네.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이해찬, 그리고 이낙연 아저씨가 김대중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이 했었었죠.
네, 뭐 그래도 녹화 끝나고 난기보다는 지금이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음, 이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하면서 많이 했던 게 대변인이었어요. 언론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분들이 치명적인 정치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정동영 씨 과거사를 볼게요. 맨 처음에 2004년도에 이게 좀 치명적이었어요. 위키 검색하면 나오지만 어르신들 보고 투표하지 말라고. 네, 사실 뭐 이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 투표를 하길 아무래도 좀 더 진보적이니까요. 그분들한테 이제 투표를 권유하는 내용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20, 30대 무대라 이제 60, 70대 분들은 투표를 좀 안 해도 된다.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 이분들이 사실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한 4년에서 5년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는 이제 60, 60대, 70대 분들은 그냥 당만 보고 뽑으셨죠. 현재 국민의힘 이런 거.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인가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한나라당.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일단은 뭐 표를 얻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차별적인 발언이었죠. 사실 내가 어른이었어 봐요. 그랬으면 표 안 주고 싶겠죠. 엄밀히 치면 저는 이 말이 문제가 됐던 거는 음, 이때가 선거철이기도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이쪽에 있는 언론들이 이분을 타겟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대통령 분이랑 이렇게 좀 커넥션도 있고 힘이 있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여기 이분 이낙연 씨가 지금 현재 한 실수 가장 크죠. 이전에 했었던 것 중에 좀 논란이 됐던 거는 저는 뭐 그 녹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2000 냉동 창고 네 거기 방문했을 때 요때 대응을 안 하셨어요. 원래 무대응이 뭐 최고의 방법이긴 한데 반대쪽에서는 계속 그 이렇게 뭐 왜 왔냐 표 얻으려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다 라고 했고 뭐 가족들 모아놓고 어떻게 해줄 거냐니까 자기는 현재 국무총리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그런 권한이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후에 나와서 네, 그 유가족 분들한테 다시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그때는 오해였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조치를 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 그런 내용이라도 좀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후속적인 대처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뭐 뉴스를 안 보고 세상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에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진짜 치명적인 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이것도 사실 차별이에요. 그래서 요 코드를 뽑은 게 차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를 다루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차별적인 입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이분은 말 실수는 거의 안 하시는데 이렇게 행동 실수를 하셨어요. 그걸 또 두고두고 남을 걸로 정말 큰 실수입니다. 이
바로 전 뭐 대통령 후보 연설 뭐 이렇게 TV 토론 이렇게 나와서 말을 정말 정말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그 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언론들에서 그걸 갖다 뜯고 뭐 공격하고 하는데 이쪽 이쪽은 괜찮아요. 다 방어해 주잖아요. 언론사에서. 근데 여기 요 지금 두 분이 했던 민주당 이분 두 분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물론 전신이지만 이분들은 보호를 안 해주거든요. 그럼 이런 발언들 갖고 와서 끄집어내서 대선 후보 때 이제 막 언론사에 터뜨린 거예요. 과거 이런 발언했다. 그리고 이분 정치적 성향이 불분명해요. 여기 보면 정동영 아저씨부터 할게요. 일단은 97년도에 국민의 아니 뭐 이렇게 노인 편압 발언 이건 저기 하고 전두환 노태우 진심 어린 반성을 전제로 국민이 용서와 화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네, 이분들 반성했나요? 전두환이요? 아, 최근에 보셨죠? 광주. 네, 노태우 아저씨는 조금 사죄하긴 했는데 결국 이 두 분들은 숨겨놓은 재산은 자기네가 다 갖고 갔어요. 이분은 그나마 조금 죽기 전에 이분은 아직도 쌩쌩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하나도 안 내놨잖아요. 네, 추징당한 거지 내는 것도 아니고 추징도 거의 안 당했어요. 그리고 요 2000, 네, 이분들은 뭐 박정희 때 그리고 뭐 저기지만 하여튼 요 분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SK도 그렇고 저는 잘 모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렇게 국민의힘과 뭐 화합, 협치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사실 여긴 구구지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보수라고 불리니까 애매한 입장 분명으로 항상 그러니까 양쪽의 지지를 둘 다 못 얻어요. 여기 얘기했지만 선명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의사결정은 국민의 의사는 1도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의 생각, 주장 그리고 자기네 그 주변 권력들 그러니까 주변 인재들의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신문을 조중동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분 여기 계셨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그쪽에 휘둘리십니다. 그래서 이분 어떻게 됐죠? 결국엔 아까 말씀했지만 이 앞에 이분한테 졌어요. 3등이었다가 겨우겨우 2등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등이. 네, 다 사표지. 1등한 사람, 이 사람이 다 해먹는데. 전 그래서 좀 선거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요. 일단은 요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현재.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맹숭맹숭. 그러면 이분이 나왔다. 이제 조중동, 한겨레, 요즘 경향까지 경향 한겨레까지 깔 거예요. 100%. 그럼 누가 되냐? 이쪽에선 뭐 인재가 없어도 국민들이 이분들 계속 문제된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밀어줄 수도 있겠죠. 언론만 보고 뉴스만 듣고 그러면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바른 정치를 해달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못해요. 지금 부동산 못하죠. 뭐 방역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외교 어쨌거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북한 처음 했던 거 어디 갔습니까? 평화 모드 진행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하여튼 결국에는 그런 것들 못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자기네 표도 뺏기고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뺏어와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 판국인데 문재인 아저씨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한데 좋은 분이긴 해요. 근데 박근혜 때는 모르겠어요.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니까 그건 넘어가는데, 사실 요번에 된 거는 촛불 다시 크잖아요. 박근혜가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번 대선도 과연 그럴까요? 다음 대선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문재인 씨 지금 계속 그 코로나 덕에 그나마 유지되는데,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쯤 레임덕이 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반 레임덕 아닙니까? 밑에 있는 관료들 케어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지시 내려도 말 안 듣잖아요. 그 중에 대표 아시죠? 검찰, 의사, 의사 모이고 시험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의사들 표 안 주겠죠. 우리 말 안 들어주는데 의사 가족들 표 안 주겠죠. 사실 뭐 그 사람들 소수니까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랑 커넥션 있는 쪽들이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그러면 친척들, 네, 우리 집안에 누구가 그때 힘들었대더라, 안 줍니다. 특히 어른들. 그 젊은 애들도 요즘에 극우가 많이 생겨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걸 해결을 못 해주니까 계속 표가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돈 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은 다 저쪽에 있고, 기득권이랑 친한 국회의원분들, 네, 이 당에도 많죠.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저쪽으로 가니까. 안타까워서 얘기했고요. 이거는 뭐 제가 올린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제 의견을 실은 거지. 저는 진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계속 흐지부지하게 가면 선명성 있는 박정희, 히틀러, 전두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이명박. 트럼프 보세요, 미국. 그 사람이 물론 일부는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명박처럼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미국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다음에 트럼프 같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됩니다. 제발 이분들 제거해 주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요즘에 진짜 가을이 왔죠. 태풍은 한 분 정도 더 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코로나가 2단계로 다시 낮춰지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장사하는 입장인데, 사실 2단계를 너무 성급하게 푸른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추석까지 보고 나서, 저는 추석 끝나고 사실 2주까지는 보고 나서 2단계 하는 게 좀 맞았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네, 한 30에서 50만 원씩 줬으면 했었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생활 되잖아요. 1인당이니까. 한 가족, 그냥 우리나라 평균 볼게요. 3인, 4인. 3인 보면 150만 원이면 진짜 빠듯하긴 한데 생활은 됩니다. 진짜 빠듯한데, 어차피 지금 2.5단계라서 어디 밖에 못 나가고 그래서 배달 음식, 직장에서 살짝 버는 돈,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 다른 게 또 받으니까, 진짜 없으신 분들은 50만 원이어도 밖에 안 나가면 생활이 돼요. 교통비, 일단 나가는 거 통신비, 집, 세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임대료, 네, 그 정도만 딱 된다면 생활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정 안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줘야죠. 어쩌겠어요. 일단은 뭐 다시 2.5단계에서 또 얘기 또 나왔는데,
그래서 추석 때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주고 추석 지나서 2.5단계를 풀었으면 코로나가 완전히 좀 잡히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 아이디는 현재 계속 복수로 가겠습니다. 생각 4차원, 4차원 생각, 그리고 삼촌입니다. 뭐 편하게 삼촌 부르셔도 되고요.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카테고리도 나누고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도 남겼어요. 저한테 저도 이제 시작이지만 유튜브에서는 이거 말고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도 주시고 메일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저는 컨설턴트입니다. 사기꾼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추석 전에 제가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하게 되면 한번 봐주시고요. 안 하게 되면 해피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